이 리뷰 영상은 최대한 스포일러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1도 영화를 모르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예고편조차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태스크마스터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1년 묵은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네요. 코시국 때문에 안타깝게 개봉이 밀린 지 거의 1년여 만에 공개된 영화 블랙 위도우. 도대체 어떻게 빠졌을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MCU의 24번째 작품이자 페이지 4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영화는 제가 2년 전에 예고편을 보고 예측했던 그대로 페이지 4의 향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준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오야, 소름. 정확하게 맞힌 부분도 있고 좀 오지랖 넓게 넘겨짚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과거 영상을 재미삼아 보시면 이번 영상과 함께 흥미로운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전직 러시아 대표 암살 전문 킬러이자 이제는 쉴드 요원으로 전향한 나타샤 로마노프의 과거를 들춰보고 매력을 재발견하고 블랙 위도우의 세대 교체까지 해버리는 영화였습니다. 스파이 영화 장르에 대한 헌사도 느껴졌고요. 자, 그럼 영화 블랙 위도우의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언맨2에서 첫 등장해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로 활약한 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가슴 아픈 최후로 우리 곁을 떠난 나타샤는 그녀가 등장했던 이전 영화들 곳곳에서 보여줬듯 숨겨야만 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쉴드에 합류하기 전에 레드룸이라는 곳에서 암살 훈련은 물론 정신적인 학대까지 받아가며 살인요원으로 길러졌던 과거가 플래시백과 대사를 통해서 종종 언급이 됐었죠. 이번 영화는 나타샤와 그녀의 동생 옐레나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1995년 두 자매와 엄마 멜리나, 아빠 알렉세이가 함께 살던 가족들은 미국에서 무언가를 훔친 게 쉴드에게 들통이 나서 황급히 쿠바로 떠나게 되죠. 영화는 나타샤와 옐레나가 레드룸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훈련 생활 묘사를 생략한 채 바로 21년 뒤로 시간을 점프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소코비아 협정을 두고 정치적 견해가 갈려 척을 지고 대판 싸웠던 그 직후의 시기죠. 로스 장군은 자취를 감춘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나타샤는 전 세계를 떠돌며 숨어 지내다 부다페스트에서 동생 옐레나와 마주치게 되고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재회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를 기뻐하지 않는 빌런 태스크마스터가 탱크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공격을 가하고 둘은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죠. 이 영화는 레드룸 출신이었던 나타샤와 옐레나가 어린 시절 그들을 키워줬던 부모 멜리나와 알렉세이를 다시 찾아가서 태스크마스터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예고편 속 나타샤의 대사는 만악의 근원지인 레드룸을 박살내고자 하는 블랙 위도우의 필생의 목표를 나타내는 대사였던 것이고, 그런 나타샤를 돕는 조력자로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던 옐레나와 멜리나, 알렉세이, 이 싸움박질 잘하는 폭력 가족이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테지만 이들의 성은 전부 다르죠. 진짜 핏줄이 아니고요. 당의 지령을 받아 가족 생활을 잠깐 했던 사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짧은 작전 수행 기간 동안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어떤 유대가 생겨나게 됐죠. 그 중에서 알렉세이는 러시아의 캡틴 아메리카라 불리는 레드 가디언으로 활약했던 슈퍼히어로 출신입니다. 왜 그가 은퇴했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됐는지가 영화에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 MCU 영화들이 지닌 역사와 교묘하게 짜맞춰진 설정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스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자,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 영화의 액션 어느 정도였을까요? 액션이 펼쳐지는 주요 장소로는 예고편에 등장했던 부다페스트와 서론으로 등장하는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는 그곳 레드룸에서의 액션 세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다페스트와 러시아에서의 액션은 확실히 스파이 영화 장르의 매력이 있습니다. 007, 미션 임파서블. 본 시리즈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 모든 장소마다 어떤 의미를 지닌다거나 인물들의 사연이 있었고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타격감이 좋은 근거리 액션과 스케일로 압도하는 카체이스, 지붕 위를 질주하는 액션 등 도심에서 묘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치를 밀어붙이는
다양한 액션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나타샤와 옐레나의 액션은 아주 좋습니다. 둘은 누가 자매이자 같은 양성기관 출신 아니랄까봐 똑같은 동작과 합으로 액션을 하는 모습이 영화 내내 등장하는데요.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출연한 플로렌스 퓨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정말 일품이에요. 플로렌스 퓨는 예술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아씨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영화죠. 미드소마의 주연 배우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국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에서도 주연을 맡아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로 특히 플로렌스 퓨의 매력에 빠져 드실 텐데요. 사람을 휘감는다고 해야 할까요? 적당히 염세적이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전부 겪고 자란 옐레나 특유의 막되먹은 매력을 정말 잘 살려냅니다. 영화 내내 언니인 나타샤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태스크마스터의 실체. 많은 팬들이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아마 멜리나가 태스크마스터일 거라 예측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건 여러분께서 직접 극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태스크마스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제 과거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포토그래픽 리플렉시즈 능력의 파워풀함이 영화에서 잘 등장하고요. 그의 존재 자체가 레드룸이란 비극의 역사를 마주하는 인물이라는 설정인데요. 막상 보시면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원작에서의 존재감과 비추어 봤을 때 다소 싱거운 감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태스크마스터는 이번 영화의 등장을 끝으로 아마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 영화 블랙 위도우는 앞서 케빈 파이기가 여러 인터뷰 등에서 언급했던 대로 MCU 페이지 4의 주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 마블 팬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소품 같은 영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거대한 우주의 위기에 맞서지도 않고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도 초인적인 능력치가 없는 그야말로 인간 멤버이기 때문에 액션 자체가 리얼감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토믹 블론드의 격투 실력이나 제이슨 분의 운전 실력과 비교를 해야겠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블랙 위도우의 뒷얘기, 혹은 제대로 의미 부여를 못해줬던 블랙 위도우의 과거를 다시금 콜백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는 영화 정도로 본다면 나름의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2대 블랙 위도우의 활약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겠죠. 인피니티 사가 이후 페이지 4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영화들은 바로 이런 원년 어벤져스 멤버들의 활약 다음에 등장하게 될 세대 교체의 의미를 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 토니 스타크의 사후 MCU는 다른 모습일 거고 다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 괴리를 좁히고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마블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 영화의 쿠키 영상은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지 4의 다음 영화는 곧이어 개봉할 샹치, 이터널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갈 길이 멀죠. 마블 영화는 가끔 보기 전이 본 후보다 재밌고 흥분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 4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마블 걱정은 하는 게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